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부동산 2월 4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가십들만 많죠. 지금 뭐 가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부 추측 예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대혼돈입니다. 대혼돈이고 뭐 지금 올해 또 6월 이후에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가 시작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정부에서 발표한 2월 4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집값이 안정화돼 있다라는 통계를 쏟아내고 있고요. 또 민간 통계에서는 그 통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곽창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주택자는 최종 승자일까 패자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곽 대표님, 제가 아까 오프닝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대책 이후에 지금 뭐 정부 쪽 발표나 일부 매체 발표와는 다른 또 시장의 숫자들,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주로 인용하는 그 부동산 통계는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죠. 예, 예, 이름이 바뀌었죠. 감정원에서. 한국감정원에서 예, 예.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구정 전에는 뭐 0.09% 오르다가 0.08%로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예.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공식 통계로 인정을 해온 게 KB 부동산, 예, 그렇죠. 국민은행의 이제 부동산 통계인데 거기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구정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왜 정반대 통계네요? 숫자가 간극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예. 완전 양상이 틀린 거네요. 예. 그리고 상승폭도 주간 단위로 지금 0.4% 정도니까 와. 한국부동산원하고는 거의 한 5배 정도 예, 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KB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도 상승폭이 예, 예.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0.88% 이야. 주간 단위 0.88% 약 어마어마하네요. 0.9%거든요. 그럼 주간이 그 정도면은 뭐 월간으로는 거의 4% 오르는 그렇죠. 거고 연간으로는 거의 50% 육박하는 거네요. 예, 오르는 폭으로 되고 있으니까 엄청난 상승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시청자들, 시청한 시청자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투자자가 됐든 실수요자가 됐든 많이 발품을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자기 동네 정도의 근황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통계에 의존하거나 믿고 싶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혼돈이겠는데요, 또. 그러니까요.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뭘 믿고 뭐 거래를 하고 또 그러니까요. 정책을 세우고 할지 참 암담하기가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KB 통계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 현재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 준 거는 사실인데 거래량이 준 원인이 뭐 이제 패닉 바잉이 줄었다.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패닉은 하는데 바잉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도 이제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살 수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실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상황은 집값이 떨어지기 힘든 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금을 워낙 많이 높였잖아요. 뭐 취득, 보유, 양도 전부 세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예. 집을 살 수도 없지만은 또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고 또 정부 주도로 지금 계속 공급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공급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일정이 미확정된 일정을 대못을 또 박았지 않습니까? 공공주도할 경우에 뭐 222군데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 우선 공급권이나 아니면 청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시장이 진짜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오늘 주제로 잡은 것처럼 다주택자도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있고 또 무주택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요. 잠시 전세가 안정된대지만은 뭐 여전히 전세가는 대부분의 지역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힘든 상태이고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집값 향배가 예. 우리 이제 대선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지방 뭐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도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예.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를 그렇게 반길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산해 보시면은 다주택자가 뭐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양도 차익의 한 75% 가까이가 양도세로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그 남은 25%도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대상일 가능성이 크니까 예. 앞으로 아무리 올라도 뭐 다주택자 갖고 갈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세금 때문에 결국 이제 다주택자는 이 조세 정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이 종부세, 보유세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래저래 무주택자들이 점점 더 등골이 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다주택자는 결국 집 없는 사람들한테 임차료, 전월세를 전가해가지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 이게 끝없이 이게 전세가, 월세가, 매매가가 뛰면은 결국은 취득세, 보유세 때문에 오르는 임대료, 예. 이런 거가 결국 이제 세금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렇죠. 또 양도세도 또 뭐 양도세로 해서 이제 매매가 오르는 거는 양도세로 빨려 들어가고 모든 게 지금 세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라면은 정부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한테 받아서 정부에다가 이제 내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갈 테니까.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엄청난 결국은 문제죠. 세금으로 다 냈는데 예. 또 뭐 종부세, 양도세 다 내고 나는 남는 게 없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환급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 현 시점에서 이 양분법, 이분법적인 항상 그런 얘기를 원래 잘 안 하시는 우리 곽 대표님인데 오늘 제목 자체가 범상치 않은 게 딱 이분법적으로 승자냐 패자냐 이렇게 다루실 때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형상이 됐네요, 지금요. 그렇죠. 시간이 이제 해결을 해주겠지만은 시간이 누구의 편에 설 건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뭐 한 5, 6년 정도 이상은 지나봐야 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뭐 크게 나누면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예. 공공 주도로 해서 주택 공급을 확 늘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땅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수용해서 싸게 공급을 해서 실제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이제 전셋값도 안정되고 뿐만이 아니라 매매가도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정부 주도 공공 주도의 공급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끊임없이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형태. 이제까지 텐션이 한 번에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폭등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무주택자들은 진짜 패닉이에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들도 예단을 절대 못 하겠네. 일단 정책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주택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이제 중간 과정 앞으로 5, 6년간 벌어질 일은 뭐냐면 단기간에 뭐 상기 신도시가 되거나 이사주택에 나온 공공주택이 되기는 힘드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끊임없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조세 정가 형태가 일어나서 집값이 계속 뛴다는 거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나 내년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간의 공급 기능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늘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게 되면 이제 만약에 뭐 이 정권이 새로 재집권을 하고 이런 정책, 말하자면 이런 정책이라는 게 뭐 어떤 분이 그 표현하셨더라고요. 김연아 전 의원이 표현하셨던데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사회주의의 실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실험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공공주도로 공급해봤자 우리는 현재 시장 기능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런 실험에 의해서 무너지는 순간 이게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거고 또 부동산 집값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는 게 아니고 폭락하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폭락을 하면은 뭐 금융권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은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우리 경제가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다주택자는 패배하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뭐 그게 아니고 지금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최근에도 보면은 별로 호응을 못 얻고 있잖아요. 아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거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다 넘기라고 하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어떤 분 표현하던데 뭐 이사 대책이 아니다. 이건 이사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게 구호에 그치게 된다면은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럼 이제 뭐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다주택을 보유하고 간 게 그동안 힘들었겠지만은 성공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걸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 기다려볼 도리밖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저런 거 같아요. 뭐 곽 대표님께서도 이런 이제 부동산 알고 일반적인 이제 사회 활동할 때 그런 걸 겪었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일종의 사기를 당했는데 남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당사자가 되니까
뭐 제가 가끔 후배들이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늪에 빠지듯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회사 대표는 나한테는 내가 누군데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 조금씩 저까지 같이 침몰이 된 걸 제가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조금 더 전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섬뜩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규제의 역설이란 사례를 항상 미래 예측은 과거 통계나 과거의 경험치가 바탕이 돼서 현재가 되고 그걸 예측하는 써서 텍스트로 쓰는 게 이제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사례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례를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근데 뭐 저희야 그렇게 그냥 또 적응하고 아니, 다 그렇게 살겠죠. 저희 자식들도 또 그런 세상이 되면 또 그렇게 적응을 하겠지만 하여튼 무섭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대별하자면은 그 사회주의 이념과 그 현실과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수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요즘에 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유튜버들까지도 예, 신고하고. 통제를 하고 뭐 신고하고 통제 뭐 안 지키면 뭐 징역 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뭐 과거에 드루킹 사례에서도 보셨지만은 이렇게 자꾸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왜 돈 버는 부동산 유튜브는 댓글을 못 달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닥터 아파트 할 때 이제 국내에서 최대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걸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선동이라든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미 느끼셨어요? 그럼요.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고 여론을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려는 공세가 머지않아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닫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통계 조작이라든가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공세들이 전쟁의 어떤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찾아야 되고 두 눈 부릅뜨고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뭐 거래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면서 뭐 신고가 갱신한 거 절반 가까이가 거래가 취소되면서 이 시세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 신고가로 신고가 되면은 갑자기 집값이 많이 뛰면은 계약을 매도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이 한국이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적으로 뭐 10대 경제 대국에 들 정도로 커 있고 시장 자율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결정되는 부동산도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이념적인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런 이런 시장을 파괴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 다주택은 최종 승자일까 패자일까?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상징하는 거는 투기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시장 경쟁을
대변하는 일종의 명사라고 한다면 그게 붕괴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시장 경제가 승리할 것이냐라는 이런 조금 광의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과거에 뭐 경험을 갖고서 미래를 전망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통계가 미래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뿐이 없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조세 정가를 해서 받아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이런 형태이겠지만은 결국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이런 걸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밤잠을 편히 주무시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에 대한 솔루션 들으셨죠? 우리 곽 대표님 지금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처럼 우수한 국민성을 가진 이러한 훌륭한 나라 국민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버텨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원을 굉장히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늘 가정의학처럼 다니는 그 동네, 제가 마곡에 살고 있는데 그 발산역 인근에가 한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저번 주에 갔더니 한의원 원장님이 이걸 선물로 주시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협찬금도 많이 10만 원이나 넣어 주시면서 자, 요 경호고입니다. 경호고에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여기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비스트 번창하세요. 모아 한의원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강서 모아 한의원 원장님 감사하고요. 요거는 곽 대표님하고 딱 반 나눠서 잘 먹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이거 제가 테니까 드시고 이렇게 응원한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봄 날씨, 봄 곁으로 더 성큼 가 있는 날씨가 되겠지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저 오비스트 구독, 그리고 협찬, 뭐, 염치 없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곽창석 대표님 감사합니다.